현실적으로 노후의 돈 문제로 걱정 안 하는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의 한 분은 노후에 빈곤하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 통계는 통계거든요. 벗어날 수가 없어요. 노후 준비, 은퇴 준비도 다양화해서 만들어야 돼요. 제일 위험한 게 안녕하세요.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샤인입니다. 네,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안정적이신가요?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? 아니면 그러한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? 아마 그 가운데 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계획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모신 분은요,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. 바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작가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김성일 작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. 네. 이 책을 또 새로 내셨어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뭔가 추가적으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? 제가 처음에 2017년에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냈는데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. 네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요. 아, 구체적으로는? 예. 네. 최근에 나온 이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는 투자를 이제 시나리오 관점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,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쓴 책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1970년대, 80년대 같은 뭐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, 자산 배분 괜찮냐,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 검증도 하고, 아니면 한국이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30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. 네네. 그럴 수도 있죠. 모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이 투자 시나리오는 괜찮은가, 그런 것도 검증하고.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운데 괜찮습니다. 재밌을 겁니다. 작가님,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, 노후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. 사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탑 중에 탑을 찍는다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이제 돈 걱정 때문이기도 하잖아요.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 1등인데 거의 절반이에요. 43%인데 재밌는 게 OECD 평균의 3배입니다. 아, OECD 평균의 3배요? 네네네. 평균이 13%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43%가 넘거든요. 그건 너무 심한데요. 네,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의 한 분은 노후에 빈곤하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 통계는 통계거든요.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아, 벗어날 수 없다. 그거 아시죠? 우리나라 암 발병률 30% 정도 되거든요. 여기 PD님, 샤인 지금 저 하면 셋 중에 한 명 암 걸려요. 네, 이런 얘기를 제 강의에서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암보험 가입해야 돼요. 운동하면 암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암보험 정도는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 빈곤은 두 명 중에 한 명. 네, 그러니까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통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해야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노후의 돈 문제로 걱정 안 하는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올해가 또 마침 개묘년 토끼해더라고요. 개묘년 토끼. 예, 토끼와 관련된 그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고 있어요. 교토삼굴.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. 왜냐면 자기가 이 굴이 발각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굴을 항상 구멍을 3개 파서 어디로든 피할 수 있는 요거가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노후 준비, 은퇴 준비도 이 돈 나오는 구멍을 다양화해서 만들어야 돼요. 제일 위험한 게 몰빵입니다. 몰빵. 아, 그래요? 주식의 몰빵. 부동산. 예, 아파트의 몰빵. 작년에 많이 나왔죠. 20년, 21년에 영끌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작년에 진짜 제대로 된 부동산 하락 막 맞았고, 맞아요. 작년에 또 특이한 게 이제 전세가가 심하게 빠지잖아요. 맞아요. 역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가 그렇게 빠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갭 투자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, 몰빵만 안 했으면 괜찮아요. 주식도 마찬가지죠. 카카오, 네이버에 몰빵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몰빵했다가 작년에 반토막 났거든요. 근데 노후에는 이걸 버틸 수도 없어요.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다달이 현금 흐름이 있는데. 예,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버티기가 가능하거든요.
근데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. 노후에 은퇴하시고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건물, 상가. 예. 잠깐만요. 건물과 상가는 노후에 되게 좋은 대비책 그쵸. 아닌가요? 좋은 대비책인데 네. 거기에 딱 목적이 뭐냐면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공실 생기면 근데 공실률이 생각보다 높아요. 10몇 %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퇴직금으로 한 3억을 받았어요. 3억으로 상가를 하나 딱 사요. 근데 원래는 1층에 요 코너 상가가 좋은데 그거 너무 비싸.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돌아간 상가를 샀더니 공실이 생겼네. 아이고야. 이제 답이 없는 거죠. 그 대출이자 막 나가고. 네, 대출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데 세는 안 나가고 그리고 낮춰서 내려니 부동산에서 그러죠. 한 번 낮춰서 내면 10년 동안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딱 물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. 그러니까 몰빵만 하지 말자. 가 첫 번째고. 그렇네. 상가든 뭐 꼬마 빌딩이든 아파트든 좋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지 부동산이 이렇게 묶이더라도 다른 자금이 있으면 시간을 버티면 되거든요. 그래.